아마 얘기를 하다 보면 격앙돼서 막 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관성 있고 통일된 중심된 정책이 일본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느냐라는 주민들이 제시하는 해결 수준은 좀 간극이 좀 있어요. 대한민국에 가장 어렵다고 하는 인구 감소의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고 여러분들과 함께 자담회를 하게 돼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전성택 팀장님부터 한 분 한 분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천군청 미래전략 담당관에서 인구정책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전성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계산군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장 김기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고령군 인구정책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민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신안군청 기획예산과 주무관 김지만입니다. 인구 감소 대응 오늘 특례 발굴 최종 보고에 있었지 않습니까?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그냥 솔직한 말씀을 한 분씩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안 아니고 다른 데들은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까도 살펴보는데 좋은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 보면서 실무자로서는 다음에 이런 것들은 규제 개선 사항으로 신안에 써먹어봐도 좋겠다. 이런 좀 벤치마킹 사례로도 좀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고. 저도 이제 특례 발굴을 보면서 사실 어려웠습니다. 각 부서에서 협조가 없으면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거 한다고 해서 되겠나 약간 그런 마음도 조금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조금 더 복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희가 지난해 성립하게 된 인구감소 지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를 주관으로 해가지고 전국의 89개 인구감소 지역의 어떤 지자체의 의견을 모아서 이런 특례를 발굴할 수 있는 용역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요. 이번 용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구감소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향한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어떤 자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여러 지자체가 다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려움도 같을 것이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인구 감소 지역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이것만 해결되면 아주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이 몇몇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 신안군에서 그 주민등록 통합관리 시스템 이걸 공무직 주민등록 업무 담당자에게도 권한을 좀 부여해달라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거 너무 좋거든요. 이게 실무자들이 만약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감소 지역 특례권은 특례권들에 묻고 그리고 그게 아닐지라도 모든 지자체에 확산 가능한 이런 규제 특례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게 뭐 좋지 않나 또 그런 의미에서 이 보고회가 또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는 이거 참 좋더라. 우리는 이런 거를 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정책 하나씩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는 크게 말하면 이제 괴산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괴산군이 직접 아이를 키워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결혼부터 시작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까지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신혼부부 정착장려금이라든지 출산장려금 그 밖에 저희가 어린이 행복수당이라든지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지 않는 사업이나 또 파격적인 사업 등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과거 2020년도 이전에 출생아수 100명 이상 때에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인구 정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고령군정 슬로건이 젊은 고령, 힘 있는 고령입니다. 젊은 층을 붙잡기 위해서 젊은 층 유출을 막기 위하고 또 유입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고 그렇게 해서 노후된 주택을 군에서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젊은 청년들에게 월 10,000원에 임대하는 사업을 그거는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경북개발공사하고 같이 또 젊은 층하고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햇빛연금이라고 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를 시행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인구 증가를 분석을 해보면 이 햇빛연금이 지급되고 있는 지역에서 인구 증가가 확연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그쪽 측면에서 인구를 견인하고 있고요. 지금 요즘에는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가장 인구 측면에서는 제일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라는 단어를 좀 쓰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인구 감소나 인구 유입이라는 단어는 잘 안 쓰고요. 저희는 구조 변화 대응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그 정주 인구,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인구를 늘리기는 너무 어렵고 그래서 생활인구에 사실은 좀 주력을 하고 있고요. 각종 축제나 이벤트 지금 꾸준히 개최하고 있고 6월 기준으로 한 생활인구 27만 명 정도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30년까지는 1,000만 명을 목표로 해서 연간 생활인구 목표 1,000만 명 달성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또는 개선점이 여러분들이 보면 좀 있을 것 같아요. 일관성 있고 통일된 중심된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각 부처별로 하고 뭐 각 지자체별로 하다 보니까 중복도 많고 또 뭐 지자체별 경쟁이 돼서 이 지자체끼리 사람 왔다 갔다 경쟁도 되고 옮겨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일단 인구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사실 지자체의 주된 사실 업무는 사실 아니라 생각하고요. 우리 지금 같은 인구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부터 해결책을 사실 중앙정부가 리드를 하면서 이끌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중앙정부가 그 역할을 사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지금 당장 이제 소멸될 위기가 있어서 이제 지자체 사활을 걸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제 아마 그 이번에 특례발굴 용역에서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이제 그런 사업 같은 걸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는 사회부단계도 신설 협의하고 변경 협의, 복지부 협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받는 자체가 지금 사실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정부 차원에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지를 좀 저희 지자체에 생각하는 걸 좀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사실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규모 좀 키워주시고 그리고 자율성 보장해주고, 원래 이거 기금 안 줬으면 저는 교부세로 당연히 내려왔을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뿌려질 돈 가지고 주는데 규제가 좀 있다 보니 좀 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갖고서 집행을 하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구 감소 관련돼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은 주민들하고 좀 접할 좀 그런 저기가 있나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수십 년 고향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전입 온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느냐라는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다 이해는 하시지만 그게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좀 맞춰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금 사시는 주민들이 그 지역 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던가 혹은 이제 자기 동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던가 이런 데 더 관심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문제 인식 수준하고 주민들이 제시하는 해결 수준은 좀 간극이 좀 있어요. 인구 소멸 기금 뭐 아까도 보고회 때도 막 나왔는데 그 기금을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왜 어려움이 있는지. 지자체도 사실 부담이 되는 게, 이게 시행 초기에는 어디 지자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 같은 거를 만드는데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쏠쏠하게 썼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사업을 하는데 건물을 짓는데 과정 속에서 들어가는 절차라든지 이런 이행되는 절차가 있다 보니까 뭐 설계부터 해서 뭐 앞전 뭐 각종 인증부터 해가지고 이런 게 필요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딜레이가 되면 될수록 이미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건도 있는 거고요. 더욱 두 번째 문제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에서 구축된 시설물 같은 경우는 향후에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사실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소멸기금으로서 사실 운영비를 사실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한데 열심히 새로운 거를 발굴할수록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데는 기간이 많이 걸리는데 집행률로 뭐라고 하니까 사실 추진이 어렵습니다. 저희 고령에 예를 들어서 이미 있는 군유지에 건물을 짓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건물을 짓는데 장애인 인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건축 허가 과정만 됐다 안 됐다 받고 먹었다 하면서 그것만 6개월 이상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뭐 군유지가 어디나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부지가 확보가 덜 된 상태에서 계획했다고 하면 부지 확보에만 뭐 1년 정도 소요되고, 새로운 사업 계획을 가지고 소멸기금을 받아서 시작하면 1년 안에는 진짜 못 쓰는 게. 집행률을 끌어올릴 수 없는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판단하는 거랑 지방에서 하는 거랑은 이제 생각 자체가 틀린 거죠. 중앙은 지방에서 어떻게 추진하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 절차들이 그 저희 군청에서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들이 아니어서 어쩔 때는 도청의 승인이 필요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중앙부처의 승인이 필요하기도 해서 그 기간이 오래 걸려서 집행이 쉽지 않을 거라는 다른 군들의 의견에도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해 줬으면 하는 것을 한 개씩만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뭐 말로는 지방 분권 합니다만은 정말 진짜 실효성 있는 지방 분권이 될 수 있고 지방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한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같이 뒤따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중앙에서는 재정은 넉넉하게 자율성은 크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천구 같은 경우는 세컨돔 타운이라든가 어떤 폐교 양효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활용 계획들을 이런 제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할지를 좀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만에 하나 저희가 2027년 인구 감소 지역에 지정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혜택 받는 기간도 짧을 뿐더러 막상 이제 뭐 세컨돔 타운을 저희가 다 짓고 나서 이제 분양을 했는데 분양 시점에는 저희가 세컨돔에 따른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이 정책에 대한 불신이 연속성이 좀 떨어져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좀 정책이 좀 일관성과 좀 연속성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 저 89개 시군은 좀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고 그런 방안을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들의 문제는 출생이나 이런 측면 못지않게 균형 발전이 훨씬 더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 지방 정부들이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역시 권한이 많이 부족한 것, 그리고 규제로 많이 묶여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 고령 팀장님께서 토지 규제 말씀하셨는데 뭐 신안도 마찬가지고요. 다 아마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권한들을 대폭 지방이 이양을 해서 지방 자체를 좀 활성화시킨다거나 내지는 인구 감소 지역의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뭐 행정 절차의 패스트 트랙 같은 걸 만들어내는 그런 좀 전폭적인 규제 해소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현장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저도 정말 처음 자담회를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굉장히 느낌도 좋았고요. 또 참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 인구 소멸 지역을 더 아끼고 챙겨주셔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방정부가 되도록 그렇게 응원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